독일에서 평범하게 살던 한 청년. 그런데 어느 날 그는 100년 전에 살았던 한국인의 삶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1909년 하얼빈역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 도대체 그는 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총성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평범한 독일 청년의 시선으로 다시 만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뮌헨에서 태어나 자란 헨리크 슈타이너라고 합니다. 저는 철강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제 성격도 제 직업처럼 조금은 단단하고 투박한 편입니다. 주변에서 저더러 너는 말이 너무 직선적이야. 감정 좀 담아봐 라는 말을 종종 듣지만 이런 성격이 제겐 더 편해요. 괜히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제 방식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 스스로 행동으로 시대를 바꾼 인물들에게 매료되었죠. 독일 역사 속에서도 오토 폰 비스마르크처럼 강단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자유와 혁명을 외쳤던 유럽의 여러 혁명가들이 제가 존경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유럽의 역사가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너무 잘 알고 있어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관심을 돌리게 된 것이 아시아의 역사였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근대화를 이뤘는지, 또 어떻게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가 꽤 흥미로웠어요. 특히 일본은 독일에서도 많이 알려진 나라입니다. 메이지 유신으로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룬 이야기, 그리고 전통 사무라이 문화와 제국주의 시절의 역사는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하지만 한국에 대한 정보는 정말 적었습니다. 한국은 늘 조용한 나라로만 보였고 깊이 알아볼 기회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회사 동료 요한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헨리크, 너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그들은 일본에 맞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어. 특히 안중근이라는 사람, 들어봤어?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안중근? 처음 들어보는데 누군데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야? 요한은 마치 큰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중근은 일본 제국주의의 핵심 인물을 암살한 독립운동가야. 하지만 그저 감정적 복수에 머문 게 아니라 동양 전체의 평화를 외쳤던 사람이야. 그의 의거는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해. 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암살이라니 그 방식이 과연 정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요한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게 되면 너도 다르게 생각할 거야. 내가 얼마 전에 독일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다룬 특집 프로그램을 봤거든. 그 프로그램에서 안중근의 생애와 신념에 대해 자세히 다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 요한의 말에 조금 관심이 생겼습니다. 독일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라면 나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후 해당 프로그램을 검색해 봤습니다. 다행히 온라인으로 다시 보기가 가능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프로그램을 틀었고 화면에 나타난 장면들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안중근 의사의 생애를 상세히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적에게 복수하기 위해 행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선택은 철저히 신념에 기반을 둔 것이었죠. 특히 동양 평화를 강조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다큐멘터리에서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소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내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목숨을 잃는 데 그치지 않고 조국과 동양의 평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단순한 분노나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더 큰 꿈과 이상을 위해 행동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다가왔죠. 그 후 안중근 의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 논문과 자료를 찾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놀라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한 박물관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혁명적 인물들이라는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었고
거기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전시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바로 그 전시를 보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차로 약 6시간 걸리는 거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시는 단순히 역사적 기록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각 인물들의 신념과 행동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을 집중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한쪽에 자리 잡은 안중근 의사의 공간은 저를 더욱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특히 전시된 그의 사진과 유품, 그리고 직접 쓴 글귀들이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지 한국의 독립을 꿈꾼 사람이 아니라 동양 전체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싸운 사상가였습니다. 그 전시를 본 후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몰랐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앞으로 더 깊이 알아보고 내가 경험한 이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그렇게 저는 안중근 의사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함부르크 박물관에서 열린 특별 전시회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습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전시는 단순히 한 나라의 영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그의 삶과 사상이 얼마나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보여주었죠. 특히 전시장 한쪽 벽에 새겨져 있던 그의 마지막 말은 그가 어떤 신념으로 살았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나의 죽음은 조국과 동양의 평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전시장에서 그의 유품과 사진들을 둘러보며 단순히 조국을 위한 희생을 넘어 동양 전체의 협력과 평화를 꿈꾸었던 그의 넓은 비전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시를 마친 후에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기념품 가게에 들러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책을 찾았고 다행히 그의 생애와 사상을 다룬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책을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책 속에는 그의 철학과 옥중에서 남긴 글들이 담겨 있었고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천국에서도 기뻐할 것입니다. 어머니, 부디 강건하십시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그의 결단과 담담한 태도,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며 조국과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그 속에서도 가족을 걱정했던 인간적인 면모가 느껴져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독일의 다큐멘터리 플랫폼에서 그의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제목은 안중근 동양평화의 외침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그의 의거와 사상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었고 특히 그의 행동이 단순히 조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양 전체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그의 마지막 순간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은 어록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독립운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의 죽음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후대의 독립운동과 동양 평화의 초석이 되길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그의 사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안중근은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동양 삼국이 협력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꿈꿨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동양평화론이라는 구체적인 구상을 세웠고 자신의 의거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행동이기를 바랐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난 후 그의 이야기가 제게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마침 미넨 근교의 작은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 하얼빈이 상영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화는 안중근 의사의 삶과 하얼빈 의거를 다룬 작품으로 이미 한국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스크린에서 보는 것은 또 다른 감동을 줄 것 같았고 저는 망설임 없이 표를 예매했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날 저는 다시 전시관에서 산책을 펼쳤습니다. 영화에서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뤄질지 상상하며 그의 삶과 신념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그의 사형 직전의 태도와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조국과 동양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결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투사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행동이 더 큰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영화관에서 그의 이야기를 어떻게 느낄지, 그리고 그 감동이 전시관과 책에서 느꼈던 것들과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 여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영화 하얼빈을 보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미넨 근교의 작은 예술영화관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관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어 놀랐습니다. 독일에서, 그것도 이토록 작은 극장에서 한 한국 독립운동가의 이야기가 이만큼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죠. 그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궁금증이 엿보였습니다. 나와 같은 호기심으로 왔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역사적 소재의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일까요? 어떤 이유든 모두가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 첫 장면부터 분위기가 강렬했습니다. 하얼빈역의 차갑고 긴장된 공기, 그리고 한 남자가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결의의 찬 모습은 마치 저를 스크린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오랜 고뇌 끝에 내려진 선택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영화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저격 사건을 일으키기까지의 여정을 차근차근 풀어갔습니다. 그의 삶이 단순히 한순간의 영웅적 행동으로 요약되지 않는다는 점이 영화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독립운동에 몸을 던지게 되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과 고민들이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영화를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독일과 일본의 역사를 비교해보게 되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모두 제국주의 시절에 폭력적인 팽창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주변 국가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전쟁 이후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죄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치인들은 피해국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역사 교육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침략과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거나 오히려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은 유럽에서도 종종 들려왔습니다. 영화 속에서 묘사된 일본 제국주의의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영화는 단순히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신념과 철학, 그리고 그를 이끌었던 시대적 상황까지 섬세하게 다뤘습니다. 특히 그가 동료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결의하던 장면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적에 대한 분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동양의 평화를 꿈꾸며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느껴진 결의와 고뇌는 제 마음을 묵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용납할 수 없다는 그들의 태도와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책임감은 단순한 저항을 넘어선 더 큰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짊어진 시대적 무게와 조국의 미래에 대한 염원은 관객인 저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영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는 장면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의 자유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외침이었으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신념을 지키고자 한 행동이었습니다. 감옥에서의 고독한 시간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태도와 신념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단지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독립운동의 시작이자 동양 전체가 협력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향한 초석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나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깊은 여운에 잠긴 듯했고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스크린에 남아있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결의에 찬 표정,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극장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한 영화를 보고 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저에게 던진 메시지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전시관에서 구매했던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영화 속 그의 모습과 전시관에서 봤던 그의 흔적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남긴 글과 행동 하나하나가 단지 과거의 기록물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제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삶을 사용하고 있는가? 안중근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제게도 삶의 방향성을 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그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극장에서 본 안중근 의사의 모습은 단순히 한 사건의 주인공이나 영웅적인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선택으로 시대를 움직이려 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스크린 속 그의 모습은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내 선택은 나와 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자연스럽게 독일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전쟁 피해국들에 사과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반성과 재건의 과정 덕분에 지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사와 관련된 태도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침략을 정당화하거나 피해국의 아픔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독일에서 역사 교육을 통해 배운 책임 있는 태도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영화 속에서 묘사된 일본 제국주의의 모습은 이러한 역사적 차이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때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였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집으로 돌아와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국제적인 원조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산업화를 이루고 IT와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은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K-팝, 영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나라로 변모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강한 공동체 의식과 끈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쟁 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협력하며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점은 안중근 의사가 생전에 꿈꿨던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떠올리며 안중근 의사가 바란 미래와 오늘날 한국이 걸어온 길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단지 한국의 독립을 꿈꾼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협력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 국제적인 협력과 성장을 통해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전시관에서 구매했던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영화와 전시관, 그리고 책 속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과 남긴 글들은 제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면 저는 한국에 대해 그저 단편적인 이미지로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신념과 행동을 알게 되면서 그가 어떤 나라를 꿈꿨는지, 그리고 그의 정신이 현대 한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내 시간을 쓸 것인가? 내 선택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사는 저에게도 도전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 저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더 큰 목표와 의미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한국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의 정신은 한 나라를 넘어 세계를 향한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삶과 신념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신념을 제 방식대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존경이자 실천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삶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신념과 희생, 그리고 평화를 향한 꿈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자 영감이 됩니다. 그를 기억하는 것은 단지 역사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켜가는 일일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가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잊지 못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